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 지자체는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유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김영식 국장님께서 너무 고심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인구전략기획부의 원래 목적이 일과 삶의 균형에 좀 인구전략기획부가 설치하는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일과 삶의 균형을 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 예산 관련해서 사전 예산 심의권을 갖는 게 인구전략기획부의 가장 큰 현재 기능입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도 각각의 업무들은 각 부처에서 합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전체적으로 저출생 업무라든가 일과 삶의 균형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처에서 일은 다 하고 인구전략기획부는 일과 삶 기행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전 심의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럼 또 효율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전략기획부의 그런 역할에 이민사회로 가는 그런 역할에 좀 항의가 있지 않겠냐. 거기에 이민국이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인구전략기획부를 설립하는 목적과도 조금은 방향성이 좀 틀리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민청이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도는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민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들이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종합 지원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식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일단은 기반 구축으로서 이 이민과 애국이라는 업무가 인구 청년 이민국이 생김으로써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는데 네. 이민과 애국인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실은 우리 행정기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민, 애국인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인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이 5만 5천 명인데 그 5만 5천 명은 등록 애국인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90일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애국인 통계가 5만 5천 명이 우리 전라남도에 포진해 있는데 이 애국인들이 우리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인력들이 어디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를 몰라요. 도가 어느 정도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광역도가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애국 인력들도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나인이 저희 도에 지금 우리 도에 2만 한 5천 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보 공개를 좀 공유를 하자. 공유를 해서 서로 행정에 원활성을 갖자고 했는데 실은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그 정보 공개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것도 다 오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국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실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각각의 도대체 이분들이 중위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자료가. 우리 도민들에 대한 중위소득은 다 나와 있습니다. 1인 1대, 2인 1대, 3인 1대 다 나와 있어서 어떤 정책을 펼 때 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 이하면은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애국인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반 구축을 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 지원인데 그동안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을 이렇게 법률 상담이라든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대부분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이주 노동자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해왔던 것을 올해부터 정부로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네. 끊기다 보니까 이 애국인들이 통번역 서비스 하나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학원이 있습니다만 근데 학원이 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 해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우리 대불산단 내에다가 가장 지금 현재 애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불산단 내에다가 전라남도 이민 애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물론 오픈식은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콜센터까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법률 상담이라든지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담당할 계획이고요. 이 서부권에가 한 50%가 지금 외국인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부권 쪽에가 한 30%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좀 뭔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 동부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또 동부 쪽에다도 이민 애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애국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지겠다. 그 자세로서 또 애국인,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애국인들은 우리 도민이다라고 항상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하고 동등한 어떤 권리, 자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또 인식 개선 문제는 현재 지금 다문화 가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 세대가 약 15,000세대가 되고요. 이 다문화 가족이 우리 도에도 한 56,000명 정도 됩니다. 56,000명 정도 되는 다문화 가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분들의 가장 애로도 한국어 교육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어 교육을 받아서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데 이 국적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들. 그래서 우리 시군마다 다문화 센터가 있어요. 네. 다문화 센터를 통해서 한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주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센터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 배우자분들이 안 내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센터에 나오지 않더라도 각 가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게 성과가 좋으면은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문화 박람회도 열었습니다만은 너무나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다문화는 원래 조금 어떤 성격이냐면은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온 가족이 참여를 합니다. 온 가족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인식 개선 문제도 우리 도가 좀 발빠르게 나서서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유민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은 국가로부터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우리 순수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예. 이 법무부는 어떻게 보면 좀 규제부서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저희들은 법무부 내 업무에 사회통합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사회통합 문제는 반드시 인식 개선하고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해서 국가도 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이런 다문화 가족들, 또 이민자는 아니지만 애국인 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좀 우리 도민과 같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이고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기반 조성, 종합 지원, 인식 개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도 될 법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대. 너무 좋은데 우리도 가져가자. 약간 천기누설 같은 그런 느낌인데 뭐 괜찮으신 거죠? 실은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아직 예,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네. 오픈할 단계가 아니고, 이건 모든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소문 없이 아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섣불리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지금 수면 아래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얘기를. 네, 또 우리 최철원 교수님께서 이민청 설립 과제에 대해서 덧붙이실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이민청 설립 추진하는 데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그 당면 현안들이 있습니다. 안 네.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간 소속 기관의 문제도 있고, 또 김영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민부의 인구 뭔가요? 그 부서 이름이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 인구전략기획부인가요? 예, 인구전략기획부. 죄송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예. 인구전략기획부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시 그냥 이어서 해주시면 인구부라고 하면 되겠군요. 네. 예. 지금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관 부처나 또 우리 김영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처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합리적으로 이민청이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면 아주 명쾌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당장 눈에 생각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사실 지난 2월 달에 우리 국회
우리 사상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이 되고 그 개정안에 이제 이 이민 관련 이 행정 전담기관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 회의가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폐기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정했던 출입국 이민관리청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 이민의 기획부터 해서 또 출입국 관리라고 하는 것, 또 이 체류 관리, 그리고 이 다문화 통합, 이런 전 과정을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또 지금 19개의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지만 주관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요? 결국 이 간사 부처는 법무부였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였거든요. 그럼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민청이 원래 하려고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그 소속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저런 당면에 눈앞의 것에 자꾸 휘둘려서 쉽게 여기를 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 특정한 부의 뭐 국으로 둔다. 이것도 굉장히 우려할 사항이죠.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예요. 국으로는 종합적인 이 조정 또 관리가 안 됩니다. 독립청으로 가야 되죠.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연방이민 난민청을 따로 만들어 놓고 두고 있습니다. 독일 부처 중에 가장 큰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스위스도 연방이민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일본, 우리보다 외국인 이주자 수가 더 적거든요. 뭐 절대적인 규모는 많습니다만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의 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이 출입국 재류관리청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또 대만의 경우에도 대만의 경우 우리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단되어 있다. 뭐 비슷하게 해서 이제 본토와의 교류 또 왕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 들어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만도 이민서라고 해서 따로 독립된 부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독립된 이민 관리를 위한 이 거버넌스 이 컨트롤 타워를 만들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민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그 위상도 또 소속 기관도 분명하게 쉽게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